진도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나는. 자 어쨌든 그럼 잠깐 쟤도 불러와도 되잖아. 걔도 진도가 겹치니까 기다려봐. 둘이 같이 해도 돼. 어차피 이 정도면 따로 들을 필요가 없어. 오케이. 꼭 간대. 됐어. 괴롭히지 않기로. 자 이제 봅시다. 프랑크 왕국에서도 아마 조금은 적었을 거예요. 맞죠? 아까 빠진 거 어디까지 했나 좀 볼게. 메로빈 거까지는 했고, 로마 말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게 어떻게 켜졌니? 괜찮아요. 중간에 한번 잠깐만 이거 줄게. 알겠죠? 여기까지 했고 한번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너 폰으로 보낼게. 좁아. 필기 살아있는지 확인해서 쌤이 지금 보내줄게요. 공유해서 PDF로 주은 학생한테 보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필기 살아있는 것만 확인되면은 바로 다음 진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돼. 필기 살아있어? 다운로드가 안 됐어. 그냥 다운로드 하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십시오. 그거 중요하니까 그거. 왜냐면 사실 그쵸 3시간 수업했는데 날라가면 안 되잖아. 그죠? 조심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레미기우스 3의 그레고리우스. 다음에 줘도 되겠다. 쟤한테. 시간도 아끼고 다음 진도 나가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필기만 살아있는지 확인하세요. 살아있어요? 다행입니다. 그래요. 다른 과목 자료 필요하면 요청하십시오. 다른 것도 지금 PDF 교재 막 뜨고 있으니까. 어떤 애는 갑자기 과외하면은 진로 과목을 하겠대. 그래갖고 그렇고 막 쌤이 이제 다른 일본 유학원에도 쌤이 있거든. 그럼 걔는 한국에서 안 다루는 기출 문제를 이렇게 해놔. 그럼 진로 과목에 들으면 진로 과목 기출 문제가 어딨냐? 내가 무슨 백과사전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일본 교육과정에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가져와서 그거라도 해야죠, 그렇죠? 되게 좋아해요. 못 구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민망하더라. 왜냐면은 한국 게 아닌데 뭐 안 하는 것보단 낫지. 해달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계속 볼게요. 프랑크 왕국의 발전에서 어디 클로비스까지 표시가 돼 있죠. 예. 카를루스 마르텔 밑줄 그으시고 여기서 이때부터는 프랑크 왕국이 등치가 커져가지고 이슬람 세계랑 자꾸 충돌을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는 좀 약간 유럽 지도를 보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유럽 지도를 좀 보여주고 얘기를 할게. 아까 보여줬었던 거. 유럽 지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유럽 지도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쳐들어온다라는 건 어떤 얘기냐? 이 교황은 지중해 좀 지워야겠다. 지중해 지우고 이제 지중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로마 교황이 여기 사는 애예요. 알겠죠? 애라고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민족들이 이 경로를 통해서 쳐들어오는 건데 얘네들은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아무도 관심이 없어. 어차피 역사의 중심지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데 여기가 이슬람이란 말이야. 얘네들은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이제 미국한테 이제 두드려 맞는 그런 이란이 아니라 여기가 여기보다 100년 정도는 과학기술이 앞서 있어요. 전염병이랑 화약무기에 대한 지식을 구체적으로 갖추고 있어.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싸우면은 얘네들이 맨날 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서유럽이 자꾸 어떻게 되느냐? 얘 이슬람이 쳐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밀려. 오케이? 프랑크 왕국이 얘인데 요쯤을 막아 세워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느낌이에요. 오케이? 근데 지도는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이런 이제 전투가 나오면 투르푸아티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할까봐. 알겠죠? 상황 설명을 한 거니까 그런 셈 치시면 돼요. 알겠죠? 지금 뭐 그런 것까지 지도가 안 나온다. 그래서 먼저 카를루스 마르티에다 투르푸아티의 전투 밑줄. 그러니까 지역 이름이야. 누구랑 싸웠느냐? 이슬람의 우마이야 왕조랑 싸웠습니다. 쓰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는 문제를 보고 얘기해 주는 게 낫겠는데 쌤이 일단은 너한테 문제를 인쇄를 좀 해줄게. 알겠지? 아까 걔 범위랑 예담이 범위랑 너 범위랑 좀 겹치는 면이 있어서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너도 문제를 봐야 아까처럼 감을 잡을 거 아니야. 그치? 문제를 인쇄해 주는 게 훨씬 더 낫겠어. 자, 여기서 아까 등급 만들기 세사답지. 범위만 한번 볼게. 일등급 만들기 세사 바른다. 명대 청대 어디 갔지? 명청 무굴 교양망 이슬람 16부터 39 26부터 39 그 다음에 39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상품교역 신앙로 개척부터 54부터 54부터 65 54부터 65까지. 자, 계속 볼게요. 기다려 보세요. 이제 2개 정도 인쇄해 줄게요.
6시부터 8시. 화장실 갔다 오니까 그냥 돼버리네. 30, 60. 묶어서 줘야지. 여기 롱이 있었는데. 롱. 그다음에 통합형 자료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 페이지를 펴줄게. 기다려봐. 이렇게 넘겨야 된다 이거는. 알겠죠? 왜 그렇게 프린트를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실력 기출문제 요런 거를 보시면은 이제 출제 경향이 나와 있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보면서 이제 한번 가보자고. 그래요. 차라리 그것도 인쇄해 줄 걸 그랬다. 그것도 인쇄를 해줄게. 그것도 인쇄를 해줄게. 왜냐면 너가 집에 가서 어쨌든 인쇄를 해야 되는 거 그거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베껴 적으면서 연습할 수 있잖아, 그죠? 기출 유형서 세계사인가? 저기 기출 유형서 없다. 한번 해줄게. 기다리세요.
가져왔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거 꼭 보시고 저 주세요. 그거는. 예. 어차피 뭐 다 넘겼잖아, 그죠? 이것만 잠깐만, 이것만 펴봐. 그 유럽색의 형상과 동일한 표. 그럼 이제 넘기다 보면은 로마 넘기겠습니다. 넘기시다 보면, 그쵸. 거기 우리가 요 부분만 이제 적다 말았잖아요. 그것만 지금 옮겨 적으세요. 옮겨 적으시면 제가 갖고 갈게. 괜찮죠? 싹 다 옮겨 적으세요. 이제 그거를 갖고 가서 집에 가서 복습하듯이 그냥 뭐 쓱쓱 옮겨 적으면 돼. 오늘 배운 거 알겠죠? 핸드폰 보고 샥샥 옮겨 적으면 복습 끝. 좀 다를 거야. 같진 않아.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푸돌프라 그쵸. 우마이야 왕조요. 그 이스라엘 왕조 이름이에요. 적었나 그러면? 오케이, 적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또 또 갈아 껴야지. 보자 이제. 맞아 보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피핀 보시면 피핀 투르프아테까지 했고 뭐 이슬라군 격퇴 이거는 지문으로 나올 거니까 이 피핀 있죠. 궁제라고 써요. 궁제. 이 피핀은 처음에는 쉽게 말하면 그 총리 장관 이런 역할이었다 이거야. 궁제. 이해되셨죠? 재상할 때 제자야. 근데 옛날에는 왜 궁제라고 했냐면은 지금은 이제 그런 말 쓰지 않지. 궁궐에 살지 않으니까. 근데 궁제라는 말은 이 프랑크 왕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왕국이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 개,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도 있고 뭐 부르군트 왕국도 있고 반달 왕국도 있고 고트 왕국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프랑크가 그냥 그 동네 대장인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궁제라는 말은 프랑크 왕국의 궁에만 해당되는 거지. 얘가 다른 나라 가서 야, 나 프랑크 왕국 사신인데 그러면은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뭐 먹이고 재워주겠지만 뭐 그 이상은 뭐 그렇죠. 다스릴 수가 없다 이거야. 딱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 이해되셨죠?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피핀을 볼 때 그래서 궁제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왕이 된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궁제에서 출발했지만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쓰세요. 피피는 교황의 지지라고 돼 있죠. 교황의 지지. 카를루스 왕조 개창했다라고 돼 있고 교황이 얘를 지지해줬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다가 밑줄 치시고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은 교황 레오 3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딱 쓰시면 돼요. 교황 레오 3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딱 쓰시면 되고요. 이해되셨어요? 쓰셨습니까? 어느 정도? 여기서는 이제 자 어떤 기출 문제가 있느냐? 봐봐. 한번 쌤이 준 문제에서 35 그 문제집 있지? 문제집 35페이지에 가봐. 35페이지 가 있지? 거기서 175번 한번 가봐. 자 여기서 이제 구분하는 거야. 알겠죠? 여기 있는 이 가 인물이 누구냐 이거야. 지금까지 한 걸 하고도 우리가 굴려서 맞출 수 있는 거야. 지금 이걸 해야 돼. 왜냐면은 하도 많으니까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 중간중간 이렇게 문제로 짚으면서 가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그냥 집에 가서 외워오세요 이러면은 글쎄 너무 많다고 느끼는 거죠. 학생들이 정리가 안 된 느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자 이거는 자 봐봐 일단 봐봐
그쵸 뭐였지? 이때 4번이 투르푸아티의 밑줄. 그러니까 찾아봐. 투르푸아티. 이슬람 군대가 프랑크 왕국의 교회와 도시를 파괴해서 진군하였다 돼 있잖아. 그게 쌤이 아까 말했던 누구 왕조? 이슬람의 우마이야 왕조를 그래서 얘기한 거야. 이해되셨죠? 걔가 거기서 그 우마이야 왕조가 이슬람이었던 거야. 근데 이슬람이 한 번, 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카룰루스 대제 피핀 옆에 있잖아. 피핀 그 우리 내용책으로 다시 개념서로 와서 카룰루스 대제 있지. 거기도 이슬람 왕조 있어 없어? 뭐라고 써져 있어? 그쵸. 그쵸. 거기에다가 걔도 이제 이슬람이랑 싸울 거기 때문에 마르텔이 싸운 애는 누구고 도대체 카룰루스가 싸운 애가 누구지? 이렇게 이제 함정을 팔 때 우리가 이 문제를 동원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그다음 175번 문제를 볼 거 알겠죠? 서로가 서로를 함정으로 삼고 있다는 걸 딱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실 텐데 이 클로비스에다가 우리가 그 서고투족이랑 싸웠다 썼어 안 썼어? 클로비스 돌아와봐. 클로비스 다시. 아까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아서 2번에 1번 클로비스 들어. 클로비스 보고 있죠? 서고투족이랑 싸웠다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쓰세요. 서고투족이랑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직 프랑크 왕국이 기틀을 못 잡았을 때, 그러니까 그 동네 전교 1등이라고 그쵸? 싸움장이라고 인증을 못 받았을 때는 여러 애들이랑 같이 싸워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좀 봐주면서 해야겠다. 나도 그 내용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서고투족의 그쵸? 그 싸운 게 부이의 전투예요. 부이의 전투. 혹시 모르니까 써놔. 부이의 전투. 옆에서 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핀까지 내려왔고, 그죠? 피핀에서 이 롬바르드군 저기 봐봐. 그래서 라벤나 지역을 뭐 교황에게 기증했다가 돼 있죠, 그렇죠? 롬바르드족 써 있죠, 맞지? 됐어. 오케이. 그 롬바르드족 밑줄. 그 라벤나 지역이라고 돼 있죠, 라벤나 지역. 그래서 쓰세요. 왜 싸웠냐면은 이 롬바르드족이 교황 땅을 뺏어가니까 그걸 또 다시 뺏어가서 교황한테 준 거야. 그렇죠. 그래서 라벤나 지역이라고 쓰시고 이거를 교황에게 기증했다라고 써요. 라벤나 지역을 교황에게 기증했다. 그 라벤나 지역이 이탈리아 중부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교황청이 있는 땅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탈리아 중부라고 딱 쓰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럼 우리가 이탈리아 중부 지역이 나왔어. 그건 이제 알아볼 수 있잖아요. 이탈리아 장화같이 생겼으니까. 그걸 보고도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괜찮죠? 그리고 이제 교황에게 세례받았다라는 말 있지. 교황의 지지 있죠. 세례받았음. 오케이, 다 썼네. 됐고 넘어갈게요. 이제 카롤루스 대제 볼게. 대제. 그러니까 이게 왜 헷갈리냐면은 이 사람한테 쓰세요. 피핀의 아들이야. 이 사람은. 이 궁제 피핀의 아들이다. 카롤루스 대제가 아들이다라고 쓰세요. 이 사람은 앞에 사람들이랑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교황이 이미 여러 명 나왔단 말이야. 맞죠? 투르푸아티의 전투 때도 그쵸, 이슬람군을 격퇴해서 뭐 크리스토교 세계를 수호했고 피피는 세례를 받았고 그쵸. 근데 클로비스도 세례를 받았다고 내가 써놨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첩되는 역할이 벌써부터 너무 심하기 때문에 카룰루스 대제는 특히 업적을 좀 더 다른 애들하고 첨예하게 구분을 지어줘야 돼. 알겠죠? 얘는 함정용 성격이 되게 짙어. 그래서 카룰루스 대제한테 뭐 서로마 황제로 대관했다고 돼 있죠. 대관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야 너가 이제 프랑크 왕국의 공식적인 지도자야 라고 공의 인증서를 받아왔다 그 얘기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너만 이 지역을 다스릴 수 있고 내가 공인해 줄게 라고 딱 이제 사인해주고 도장 찍어준 거야. 이게 이제 그 지역의 왕들의 이런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의 인증서처럼 돼버린 거예요. 공인증서 없으면 뭐 인터넷에서 물건 한 달을 못 사잖아. 그러니까 왕이 뭘 하려면은 교황한테 인증을 받아야 되는 전통이 이때부터 생긴 거라 이거예요. 왜? 프랑크 왕국이 그 동네에서 가장 셌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 교황한테 지지받았다. 근데 봐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카를로스 마르테라고 이때부터 그 선을 그어야 되는데, 피핀하고 선을 그어야 되는데, 카를로스 대제는 대관식이 있어요, 없어요? 대관 있잖아. 그 대관이 뭐냐면은 그 왕관을 줬다 얘기야. 왕관을 씌워줬다 얘기거든.
피핀한테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피핀 쓰세요. 피핀은 대관식이 없어요. 왜? 황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딱 구분할 수 있겠죠. 황제가 아니니까 대관식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혼 안 했으니까 뭐 웨딩 드레스 없어 이런 얘기잖아. 그렇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카를로스 대제에다가 저 뭐지? 누구하고 싸웠다, 잠깐만, 누구하고 싸웠다라고 돼 있어야 돼. 아바스 왕조랑 싸웠다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카를로스 마르텔 때는 우마이야 왕조라고 싸웠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카를로스 대제도 이슬람 왕조랑 싸운 건 맞는데 이슬람 왕조 이름이 달라. 이거 아바스 왕조라고 쓰세요. 아바스 왕조. 아바스 왕조랑 싸웠다. 이거는 카를로스 대제인 거야. 이게 수특 기출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써먹는다면은 아바스랑 그쵸 우마이야를 섞어놓고 공격 그죠 함정팔 가능성이 크다. 알겠죠? 그리고 서로마 제국의 영토에다가 거기 라벤나라고 하셨죠? 거기다 하나 더 쓰세요. 이베리아 반도.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라벤나는 피핀 때 적어놨지. 라벤나 어딨어? 라벤나는 피핀 때고, 그치? 라벤나는 피핀 때고, 이베리아 반도는 카를로스 때 거다 이래 놓으면은 혹시라도 그쵸? 이슬람이랑 싸운 건 싸운 건데 이 두 가지가 힌트가 되겠죠, 그쵸? 아바스가 어디냐면은 이베리아 반도가 어딘지 알려줄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지도로 보여주자면은 이베리아 반도는 여기를 얘기한 거고, 이슬람 아바스 왕조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얘네랑 싸웠다라는 거고, 이탈리아 라벤나를 차지했다는 건 이탈리아 중부 지역이 여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피핀, 이게 카를로스 마르텔이 된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런 느낌이었던 거야. 아니다, 이베리아 반도 여기구나. 여기 이베리아 반도 여기다. 여기를 차지했다. 아바스 왕조가 여기는 맞는데 얘가 여기를 점령했었던 거를 나중에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알겠죠? 그런 느낌인 거고. 그래서 지도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서로마 제국의 황제로 대관했다고 돼 있죠. 그 대관식을 내려준 교황도 알아두면 좋아요. 거기다 쓰세요. 교황 레오 3세라고 써보세요. 교황 레오 3세.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걔를 찾으면은 더 좋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카를로스 르네상스도 업자나 나오긴 하는데 얘는 이제 문항으로 나오지 지문으로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면 옛날 영어, 옛날 프랑스어라 외국 서적을 번역하기가 마땅치가 않은 거지. 그런 고딩한테 그런 것까지 낼 수는 없다. 거기다가 쓰시는데 궁정학교 설립이라고 돼 있죠. 궁정학교. 거기다가 너 뭐 연락 온 거 아니냐? 궁정학교에다 쓰시는데 문예부흥이라고 써요. 문예부흥. 문예부흥.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장려했다라는 말을 거기다가 쓰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출제자들은. 그 정도 하시면 되고, 프랑크 왕국 큰 거 하나 끝났으니까 서유럽 봉건사회 전개 갈 텐데, 봉건사회는 자 이거야. 봉건사회 자체는 별게 없어요. 이해만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고, 봉건 국가가 어려워. 그러니까 봉건제 형성, 봉건제 구조는 하나도 어렵지 않고 다 바로 다음 장 넘길게요. 그러니까 장원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실 때 어떤 걸 이해하시면 좋냐면은 에버랜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에버랜드에 들어가면 봐봐라. 우리 맨날 그 국룰로 사 먹는 추러스 얼마예요? 이제 물가가 하도 올라가지고, 그렇죠? 한 4,000원 될 거예요, 그렇죠? 와, 진짜 그렇게 됐니? 4,500원 맞죠? 왜 이렇게 여기 진짜 이렇게 빠삭해? 남자친구로 자주 갖고 다녀. 너무 웃기다. 자, 근데 그게 생각해봐라. 집에 가서 사 먹으면 얼마야? 인터넷으로 이제 딸깍해서 시켰어. 얼마야? 그쵸? 그 개당 500원도 안 할 걸. 농담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장원이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영주가 주는 음식, 이해되셨죠? 영주가 주는 살림살이, 영주 내에서 허락된 결혼, 그러니까 배우자도 장원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속옷까지 다 장원인 거야. 좀 이제 좀 심하게 말하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장원 바깥으로 쫓겨나면 그냥 죽는 거니까 얌전히 영주가 강요하는 고물가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세금을 영주한테 바쳐야 되는데
그 장원 내에서 사는 것을 대가로 세금을 바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 경제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급자족이라는 말 써져 있죠. 무역을 못했어. 왜? 영주의 사정권을 벗어나니까. 이해되셨죠? 얘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여기 저기서 무슨 뭐 지하철 앞에서 채소를 팔고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리고 과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료가 없었기 때문에 춘경지, 추경지, 휴경지라는 게 비료가 없어서 밀가루를 심을 때조차 땅이 막 소모가 됐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비료를 몰랐던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알겠죠? 이러니까 토지 귀족들이 발달하는 거예요. 토지 귀족들은 우리하고 좀 사고 방식이 다른 게 이런 거지. 그니까 건물주, 그치? 약간 이런 거야. 약간 대치동 퀴즈라기보다는 청담동 퀴즈에 가까워 얘네들. 성적이 안 좋아? 유학 가. 이해되셨죠? 기업이 잘 안 돼? 물려줄게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물려받기 때문에 얘네는 물려받기 때문에 토지 귀족들은 이런 거지. 자기가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그 이제 장원을 지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왕도 그 장원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어. 요즘도 있어요. 뭐냐면은 영국에 가면 아직도 귀족들이 남아있는데 걔네가 신분은 없어졌지. 귀족이라고 써붙여놓고 다니진 않는데 걔네가 지방, 우리나라의 이제 대구나 부산처럼 미들즈브러나 약간 이제 그 맨체스터 같은 데다가 한 이제 세진학원 6개만한 성 같은 걸 차려놓고 야 저거 우리 땅에 우리 조상이 나한테 물려준 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걔네가 국토의 30%를 차지하고 있대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왕이 건드려 못 건드려. 못 건드리는 거야. 왕이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봉신이 을은 아니야. 조심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쌍무적이라는 게 뭐냐? 갑과 을이 없고 사실은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쌍무적이라고 써져 있나? 쌍무적. 그러니까 계약 돼 있나? 계약? 봉건제 계약. 봐줘야겠다. 걱정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교재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봉건제라는 거는 계약 관계로 이루어진 건데 어떤 느낌이냐면 중국하고 좀 다른 거야. 우리 저번에 중국 봉건제 배웠죠. 중국 봉건제는 친척끼리 된 거기 때문에 가족 관계잖아. 근데 얘네는 쌍무 계약 관계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족은 아니고 이미 갑을 관계도 아니라는 거예요. 쌍무라는 건 서로 의무를 줬다. 좀 쉽게 얘기하면 부부 같은 거야. 남편이 갑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쌍무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왕도 영주의 권력을 침해하지 않고 영주도 그렇죠. 왕한테 덤비지 않는 한 지 권력을 세습받는다 이런 느낌인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문제로 내면은 흙을 한 움큼 떠서 그 봉신한테 줘. 왕이 어떤 의미야? 야, 이 땅 네 거야? 알겠죠? 이 땅에서 난 거니까 이 흙을 너한테 주니까 이거 너 갖고 이거 너 저걸 잘 관리해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게 쌍무적인 거야. 가족이 아니야. 중국하고 다르다. 그럼 이제 봉건국가의 발전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것만 보고 일단 문제를 넘겨보시고 봉건국가 보고 문제를 좀 풀면 좋을 것 같아. 자, 봉건국가까지만 보고 중세 교회는 나중에 볼게요. 알겠죠? 너무 이제 많으니까 거기 독일의 프랑스 말고 독일은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 프랑스만 하면 되겠다. 프랑스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가장 그나마 중앙 집권이 그나마 잘 돼 있는 거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영주를 다르게 부르는 거야. 제후들이 나올 거거든. 그렇죠? 독일에도 제후가 있지. 제후들 없어? 제후들? 독일이 없어? 그럼 프랑스도 없어. 그럼 서프랑크 동파르 그것만 돼 있구나. 써줄게요. 자, 일단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쓰세요. 그냥 써버려. 독일은 제후들이 국왕을 선출했다. 그래서 선제후라는 말이 등장할 거예요. 선제후. 선제후. 쉽게 말하면 귀족들이 선거에서 왕을 뽑아버리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게 독일의 제후들이 국왕을 선출했다는 의미인 거고. 그래서 독일에다가 하나 더 쓰세요. 황금문서. 황금문서. 황금문서가 뭐냐? 황제를 선출하는 규정 이런 게 써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황제를 선출하는 규정 같은 거를 써놓은 문서가 있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 안 써져 있네? 영국은 써져 있죠. 뭐 노르망디 공국에 뭐 이렇게 돼 있죠. 노르만 왕조, 그죠? 거기 어떤 느낌이냐? 노르만 왕조에 수많은 귀족들이 협조해서 노르만 왕조에 협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중에 싸울 때 장미 전쟁이랑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 같은 게 나중에 맥락으로 나올 수는 있다. 근데 이건 출제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오케이? 그래서 봉건제를 만약에 나라의 형태로 낼 때는 이런 형태가 들어갈 수는 있겠다라는 거죠. 괜찮죠?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가볼게. 문제를 한번 직접 가보면은 일단 우리가 프랑크 왕국을 너무 중점적으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장원제가 쉬운 문제고 프랑크 왕국이 어려운 문제로 나올 거예요. 175번 한번 볼래? 아까 우리가 봤었던 문제집으로 가서 이제 프린트 저건 끝났어. 저걸로 한번 가볼게. 자, 175번 갔나요? 이제 거기서 보시면은 자, 일단은 궁제 동그라미. 궁제니까 누구야?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러니까 프랑크는 맞아. 프랑크는 맞는데 아까 궁제는 한 명밖에 없었어. 누구였죠? 앞에 거 보면서 굴려봐. 프랑크 왕국. 궁제 한 명밖에 없었어. 카를루스 마르텔인 거죠. 봐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근데 이제 저 뭐였지? 그러니까 저 어디 있어? 프랑크 왕국의 뭐 교회와 도시를 파괴하기 증거는 이 위기의 순간에 궁제 마르텔이라고 쓰시고 투르푸아티의 전투인 거죠. 이게 정답은 4번. 괜찮죠? 요런 느낌인 거. 그럼 봐봐. 이제 176번 보면은 자, 세상 쉬워져. 이거 뭐겠어, 이게? 이게 뭐겠어? 그럼 본건제 보면서 풀면 돼. 갑자기 문제 쉬워지죠, 그렇죠? 몇 번이죠? 1번이죠, 그렇죠? 주종제는 왜 안 돼요? 주종제는 거기 있지도 않을 거야. 쌍무적 계약 관계는 주종제라고 부르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은 봐봐. 봉토, 제후에게 주어진 땅, 삼포제, 땅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그러니까 주군과 제후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이거는. 이거는 사실상 문해력을 활용한 거야. 장원을 얘기한 거야. 코로나투스 라티푼디움은 로마 거잖아. 안 되고. 아크로폴리스도 이건 누구 거야? 그리스 거란 말이야. 괜찮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더 이제 174번? 그치? 174번 한번 볼게. 로마 카톨릭교로 개종하여 밑줄. 그쵸? 이거 누구야? 한번 찾아봐, 이것도. 그렇죠. 그럼 봐봐. 여기서 프랑크 왕국 골라라 아니야? 결과적으로? 뭐 골라볼래? 프랑크 왕국이 있는 걸로 그냥 2개 고르면 돼. 뭐랑 뭐죠? 어려운 문제 이거. 골라보세요 한번. 서로마 제국의 그 영토를 되찾아줬다가 아까 누구였어? 왕한테 무슨 뭐 라멘나 지역 갖다 바쳤다. 그러면 동그라미 쳐도 돼, 안 돼? 디귿은? 정답 나왔네. 5번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기억하고 니은은 아직 우리가 안 배웠어요. 키릴 문자는 러시아, 동유럽. 그리고 니은은 아직 우리가 안 배운 비잔틴 제국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올 경우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 이제 아까 응용해 볼게. 134페이지를 한번 가볼래? 34페이지. 그럼 이제 거기에 170번 있죠? 170번. 170번. 그 문제, 그 건축물 문제 나오지 않아? 걔 아니야? 맞죠? 그럼 봐봐라. 여기서 스테인드 글라스. 아까 우리가 배웠죠? 밑줄. 자, 이거 무슨 양식이요? 이미 그걸로 나왔어. 스테인드 글라스 다시 한번 밑줄. 자, 그러니까 무슨 양식? 그래요? 자, 그래 안 펴줬나 쌤이? 여기가 34페이지인데
없니? 34페이지. 뒤로 가서 되는 건 34페이지 가보시고. 그러니까 그거 아까 거 응용된 문제죠. 그죠? 스테인드 글라스 있죠. 이게 아까 무슨 양식이라고 했지? 자, 아까 쌤이 줬던 개념 프린트 있지? 거기 가서 한 번 더 봐봐. 그거 보면서 굴려봐 한번. 쌤이 건축 양식 다 짚어줬었어. 거기 자, 한 장만 반대쪽으로 넘겨봐. 거기 있네. 그쵸, 그거. 그쵸. 그건데, 자, 물론 설명도 중요하지만, 네, 뭐라 그랬어? 스테인드 글라스, 그쵸? 아까 쌤이 좀 안 좋은 교도소 예시를 막 들어줬잖아. 창문이 많으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창문이 많으면 비싼 건축물이죠, 그쵸? 통유리, 그쵸? 자, 통유리스러운 게 뭐야? 1번이야? 이거는 말도 안 되죠? 그쵸? 이거는 신전이잖아요. 그쵸? 이거는 오히려 로마 때 거고 이건 안 돼요. 알겠죠? 2번은 돼야 안 돼요, 이거는. 이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쵸? 이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거.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 3번 돼야 안 돼요? 3번. 3번이죠. 그쵸? 이걸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삐죽삐죽하다, 무조건 교회예요. 삐죽삐죽하다. 왜냐면은, 동유럽에 나중에 뭐 성소피아 성당 이러면은 성당이 삐죽삐죽하지 않나? 애들이 추론해서 풀어. 그게 아니라고. 왜냐면 고딕 양식에 성소피아 성당이 들어있지가 않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미리미리 건축물 구분하는 거예요. 4번은 뭐야 이거는? 이건 동유럽. 우크라이나니까 동유럽. 이거 되게 웃긴 게 우크라이나의 성소피아 성당이야. 그러니까 성소피아는 일반 명사지 고유 명사가 아닌 거야. 어디에나 있는 거야. 그쵸? 그런 느낌인 거야. 5번이 뭐야? 5번 완전 이건 지구라트. 타데모면서 나오는 거. 구분하는 법 조금 알겠죠? 이렇게. 노가다로 푸는 법. 됐고, 이게 이제 빈출 유형이라기보다는 조금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169번 한번 가볼게요. 오늘 푼 것 중에 어려운 것만 이제 골라서 직격하는 거예요. 나하인리는 서임권을 로마 카톨릭 교회에 줘버리고 자유로운 서임이 이루어지는 것을 승인한다. 와, 저 봐봐. 네가 안 배웠구나 이거는. 이건 안 돼. 프랑크 왕국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건 넘어갈게요. 아직 안 배웠고 기사 서임식. 그치, 이거 하자. 167번. 167번 볼게요. 우리가 배운 것만 굴려보자고. 자, 한번 풀어볼게요. 앞에 거 프랑크 왕국 보면서 풀면 돼요. 알겠죠? 42번이구나 벌써. 로마는 아까 풀었고 프랑크 왕국 해주고 거의 다 풀었다 이제. 카롤데. 그렇죠. 3번 잘했습니다. 이거 뭐 얘기한 거야 이게? 카롤린거 르네상스를 얘기한 거죠. 마카로루스 대제인데 그 아까 문예부흥 있지.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막 아헨의 궁정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궁궐 청와대에다 도서관 갖다 놨다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궁정 도서관인 거지. 그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궁정에서 학식 있는 자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거기다가 문화예술을 너희가 한번 부흥시켜봐라라고 이제 궁정에다가 문예부흥 단지를 차려놓은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술인 마을을 차려놓은 거야. 그게 이제 카롤린거 르네상스를 얘기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괜찮죠? 이렇게 한번 풀어봤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됐죠? 조금 더. 자, 이제 문제 한번 갈무리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셔서 교화 20 우리 이제 개념책에서 쌤이 알려줄게. 중세 교회의 성장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한 장 더 넘기셔서 중세 교회의 성장 있죠. 맞니? 요거 같은데 교환권의 확대. 자 볼게. 여기서 보시면 거꾸로 보면 나도 안 보여갖고 오케이 같이 봐요. 괜찮아요. 저희 어딨어? 성상 숭배 금지령 있죠. 성상 파괴령 밑줄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이거는 사람 이름을 외운다라기보다는 물론 사람 이름도 힌트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많은 교황들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다 쓰세요. 예전 거를 활용을 해야 돼. 이 사람이 카를루스 왕의 피핀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배웠지? 카를루스 왕조의 피핀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동로마에도 교황이 있고 자기도 교황인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전도 방식이 다른 거야. 그 교회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게 시켜야 되는데 게르만족 애들은 쉽게 말하면 바이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문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림, 그러니까 성모의 아름다운 모습이나 예수님의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야 이게 니네가 믿어야 되는 신이야 이러면은 유치원생들한테 가르치는 거니까 잘 먹힌단 말이야. 이해되셨죠? 근데 이 동로마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슬람 아바스 왕조랑 싸워야 되는 애들이거든. 그런데 이슬람이 그때 내가 말했지만은 과학하고 기술이 과학하고 문화예술이 100년은 앞서 있는 데라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전도하려면은 얘네들의 방식을 따라가야 돼. 근데 이슬람 애들은 약간 티거든.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게 성모 마리아라고 보여주면은 야 네가 성모 마리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네가 알아? 그쵸? 너 예수님 봤어? 예수는 선지자야. 예수는 너 신이 아니야. 이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성상 숭배 금지령을 비잔티움에서 내린 거야. 이해되셨죠? 야, 니네 성모 마리아 본 적도 없으면서 그 자꾸 동상으로 만들고 다니지 마라. 이해되셨죠? 그 느낌이요. 그래서 쓰세요. 로마 때 함정을 동원하는 수가 있는데 크리스트교의 국교화라고 쓰면 안 돼. 크리스트교의 국교화라고 쓰면 안 돼. 쓰세요. 크리스트교의 국교화는 로마 때나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아니잖아. 맞죠? 로마 이미 망했으니까 크리스트교가 국교화됐다라고 쓰면 절대 안 된다. 알겠죠? 앞에 거를 이제 동원하는 함정. 그리고 이제 자 밑으로 넘어가서 교황권과 왕권의 대립이 있을 거예요. 맞죠? 교황과 황제의 대립.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그 원래 왕의 역할은 교황의 좀 나쁘게 말하면 교황이 본사, 프랜차이즈 본사. 왕은 점주야, 점주. 이해되셨죠? 누가 갑이야? 본사가 갑이에요. 그러니까 점주는 만약에 교황 말을 안 들었다. 가맹이 끊기고 물건도 못 받고 이해되셨죠? 소송 걸려요. 그러면 뭐 당장 굶어 죽진 않겠지만은 엄청난 손실이 있겠죠. 직원들도 말 안 들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런 거야. 교황한테 이런 거지. 대관식을 못 받으면 왕관을 못 받아오면은 너는 파면. 이해되셨죠? 파면. 지금도 파면이란 말을 써요. 파면되는 거야. 그러면은 왕은 그냥 미안한데 이제 알그지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냥 영주 중 하나가 되는 거지. 그냥 이제 하여튼 왕의 지위를 보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이 그걸 이용하는 거야. 봐봐. 거기 그레고리우스 7세라고 나오죠. 그레고리우스 7세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밑줄. 이 사람이 그쵸? 세속군주의 성직자 서임 금지라고 돼 있지 않아? 무슨 말이냐? 왕이 이런 거야. 왕이 본사에서 내려보낸 직원한테 그쵸? 그 직원을 임명하거나 특별히 겸직을 시키거나 이런 건 안 된다. 그 본사에서 내려온 직원한테 저기 청소 좀 하세요. 그렇죠? 이런 건 안 된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이제 그 진짜로 약간 이제 파리바게트 알지? 파리바게트. 파리바게트가 점포를 새로 깔면 어떻게 마케팅하는 줄 알아? 그 바게트 있죠. 긴 거. 그거를 본사에서 직접 그 파티셰가 나와서 구워줘. 근데 그거는 처음에 먹잖아. 진짜 천상의 맛이래 그게. 왜 그것만 죽자고 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개점하고 몇 개월만 도와주고 빠지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점주가 뭐 배우든지 해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이 잘 안 간대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대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파티셔라고 왔는데 저 홀도 닦고 서빙도 하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황 입장에서는. 근데 왕 입장에서는 뭐야? 에이씨 저거 다 인건비인데. 이해되셨죠? 저거 다 인건비인데 내가 좀 쓰면 안 되나? 이런 느낌. 오케이? 그러니까 성직자 서임권이 그 얘기야. 누가 임명하느냐. 파리바게트 오해받겠다. 어쨌든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 밑줄 있죠.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은 결국 점주하고 본사하고 충돌해서 결국 하인리 4세가 점주야 어떻게 해야겠어? 을이지 뭐 기어야죠, 그죠? 그래서 뭐 교황이 뭐 황제한테 꼽줬다 막 이런 얘기가 들어갈 거야. 꼽줬다 막 눈밭에 앉혀놓고 막 야 너 기어 막 이런 막 거지 같은 거 막 시킨다, 알겠죠? 거의 갑질한다. 그리고 이제 뭐 교황권의 전성기, 자 거기 인노켄티우스 3세 있나? 없으면 써놔. 교황권 있어요? 거기다 써놔. 이 존 왕을 굴복시켰다 써져 있죠. 영국의 존 왕을 굴복시켰다 안 써 있나? 아 써놔. 영국의 존 왕을 굴복시켰다 라고 쓰시고 거기다 쓰세요. 캔터베리 대주교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일으켰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영국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교황이 영국 왕을 꼽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 영국의 존 왕이 교황의 쓰세요. 봉신이 된다. 봉신. 그러니까 교황의 점주가 됐다 이 얘기야. 교황의 봉신이 되었다. 봉신. 알겠죠? 아까 말했던 그 봉건제의 봉신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거기까지만 쓰시고 일단 숙제는 아까 그 쌤이 줬던 프린트 있죠? 네. 여기서 자 기본만 풀어와. 네. 다른 거 손대지 말고. 알겠죠? 실전은 어차피 쌤 문제가 차고 넘치니까 미리 어려워할 필요 없고 기본만 싹 다 풀어오세요. 개념한다는 느낌으로. 알겠죠? 그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이빠이. 됐다. 진도는 다음 주에는 표준화로 나갈 수 있겠네. 진도가 저 해놨나? 저 촬영 잘 하고 있나? 됐다.